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증시도 좀 이제 그 투매가 좀 나오고 그죠?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죠. 어제도 좀 강하게 나왔고 오늘도 이제 오전까지는 좀 많이 빠졌었는데 다행히 이제 오후에는 이제 많이 감아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락폭이 좀 굉장히 뭐 적게 끝났습니다. 마무리는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씨 그 이제 체포동의안이죠. 체포동의안 뭐 가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도 되게 시끄러웠죠. 주식시장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특히 이제 이낙연 관련주, 그다음에 김동연 씨 관련주 중에서 고향 충북 음성이 이분이 고향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충북 음성 쪽에 있는 회사들 있죠. 그 기업들이 이제 몇 개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빨리 쭉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일찍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항상 또 뭐 시간을 다 채우죠, 그죠? 자, 일단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수 얘기는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짧게 이제 흐름만 얘기해드리고요. 이낙연 씨하고 김동연 씨 테마주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지수는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전날, 즉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크게 빠졌는데 다우지수는 엊그제는 별로 안 빠졌지만 어제는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좀 강하게 빠졌죠. 보시면 자,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여기 바로 직전 저점이 여기인데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제 여기 바로 밑에가 13,000포인트인데요. 13,000포인트를 안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두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이틀 연속 많이 빠지고 9월 달 들어서 계속 힘을 못 쓰죠. 9월 초가 여기인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지금 쭉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그냥 우리도 횡보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는 이제 그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급락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침부터 이제 쭉 마이너스 진짜 뭐 1% 전후로 이제 급락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양봉으로 즉 하락폭을 많이 이제 만회를 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이너스 1% 급락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마이너스 0.3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실제 맞고. 근데 이제 오늘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덜 나갔고, 그리고 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기관의 이제 매도 물량도 오늘은 좀 현저히 줄어들었고,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순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에서 많이 팔지도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판 게 거의 없고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웬일인지 오늘 좀 사줬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나중에 좀 회복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잠깐 볼까요? 지금 오늘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간신히 이제 7조 원대 나왔거든요. 자, 이걸 보시죠. 그만큼 이제 추석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 중요한 명절이니까 그죠? 추석 전에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세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딱 7조 600억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저입니다. 7조 원대가 여러 번 있긴 했지만 오늘 자칫 잘못했다가 6조 원대로 끝날 뻔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만큼 관망 심리가 좀 심하다 이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 계속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관망 심리가 심한 것도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망 심리가 또 심한 게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끝나느냐? 그 이 관망심리가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 또는 추석 연휴 끝나고 와서 이 관망심리는 이제 차츰 사라지죠. 네. 원래 추석 전에는 큰 폭락이 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떨어져요. 네. 개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거 끝나면 또 들어오고. 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미수금이 최근에 아무튼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지수가 좀 빠졌는데,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가끔씩 설명드렸던 이제 미수금 잔고 차트인데요. 미수금이 최근에 뭐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네, 보시면 뭐 최근에 요만큼 9월 중순쯤에 요만큼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늘어난 거보다 굉장히 빨리 또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증시에 큰 폭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디가 크게 폭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미수금이 이렇게 크게 늘었을 때가 언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4월 달쯤에 한번 고점을 찍고요. 4월 말인가 5월 초에.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또 2차 전지주들이 한번 또 올랐다가 그때 고점을 찍었죠. 그때 고점 찍고 막 급락했을 때 그때 미수금이 이만큼 늘어났었어요. 개미들이 이제 그쪽을 많이 산 거죠. 근데 아무튼 이때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이걸 왜 지금 꺼내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떨어지잖아요, 미수금 잔고가. 그러면 최근에 증시에 좀 하락이 있었고 단기 바닥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갑자기 들었다가 확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신용이나 미수를 쓴 사람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 매매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 매매를 개미들이 당하고, 그러면 반대 매매 당할 때는요 종목들이 사실 더 떨어질 것도 아닌데 막 좀 더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죠? 투매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반등이 또 세게 나오죠. 이해가시죠? 네. 추석 전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신용이랑 미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돈 갖고 해도 힘든데 이자까지 줘야 되고 막 그러는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쓰면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네. 남의 돈, 특히 신용 미수는 쓰지 마십시오. 네. 자, 자,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제 그 미수금이 급감했다는 거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죠. 어제 이재명 씨 그 문제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솔직히 주말 내내도 시끄러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내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글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신 그 뉴스하고 제가 본 뉴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뉴스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서 평균을 한번 내보려고,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런 걸 평균을 좀 한번 내보려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느낀 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걸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간 생각이 틀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정치 또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라서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제가 조심을 합니다. 네,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맞죠? 자, 일단은 이제 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부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부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게 부결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가결이 됐거든요. 네. 가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주식시장에 있던 그 관련 테마주들을 보면 뭐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기 동신건설을 보면 되거든요. 동신건설이 지금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였는데 이재명 씨를 버렸다가 다시 이재명 테마주로 막 올라간다고. 힘 딸리면은 막 오세훈이라고 그러고도 막 하고, 그죠?
근데 동신건설이 아무튼 이재명 씨 테마주로만 올라가긴 맞아요. 응? 그러면 이재명 테마주가 왜 올라가겠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 막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걸 핑계로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해요. 거래도 많이 나왔고 어거지로 좀 올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세력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렇죠. 이재명 씨 테마주가 급등했다는 거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이제 가결이 돼버리니까 가결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2표 차이로.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가결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그냥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21%에 끝났어요. 거래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것들, 즉 이낙연 씨 만약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이게 가결이 되면 이재명 씨 이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가능성이지만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죠? 이낙연 씨하고 김동연 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 씨 관련주가 되게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남아토건을 보면 전날 움직인 거고 엊그제 즉 수요일까지는 진짜 제가 보면서 그랬거든요. 아, 너무한다고. 아니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어떻게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응? 진짜로 남선알미늄 있죠? 어제하고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엊그제까지 보시면 진짜 한심할 정도로 뭐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한다 진짜 이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이걸로 봤을 때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날 그 남성 있죠. 남성이 이제 모두 이낙연 씨 테마주가 왔는데 여기서 움직였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남성이 재료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다른 걸로 움직였다가 그랬었는데 어제 한 20%까지 급등했다 그랬죠. 어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남아토건이 어제 움직이고 남아토건이 어제 이만큼 움직였어요. 어제 나름대로 그래도 한 10%? 예. 10% 가까이 들었다 놨어. 거래도 좀 있고요. 이 정도면 거래 꽤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씨가 진짜 부결이 된 거예요. 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이제 뛰어넘는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이 되게 바쁘더라 이거죠. 어제 시간에서 대거 상한가에 가긴 갔는데 그 이낙연 씨 테마주가 오늘 다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좋게 끝난 것도 있는데 극소수고요. 대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되게 안 좋게 끝난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갈 거거든요. 김동현 씨 테마주까지 얘기하고 딱 이제 그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10분이라도 일찍 마치려고. 네. 자 보세요. 그 오늘 남아토건이 올해 초에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아침에 무려 25% 급등 출발했고요. 상한가 근처까지도 잠깐 갔었지만 그대로 음봉으로 끝납니다. 거래도요 엄청나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봐도 매물일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약간 걸리는 자리긴 하지만 거래가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매물 대강의 많이 해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강의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수상하잖아요. 그죠? 남아토건이 그래도 명색이 1, 2월 달까지 이낙연 테마주의 대장이었는데 여기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쵸? 여기서 세력이 뭐 그렇게 팔아먹은 것도 없어요. 오늘 가격대가 거기거든요. 네, 상한가 갔으면 1,500원, 1,600원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운봉을 맞는데 생각해보세요. 시초가를 띄운 다음에 추가 급등 없이 그대로 운봉을 때리면 거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래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상하죠. 다시 여기 거래 없고요. 여기 떨어지기 전에도 거래 별로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뭐 세력이 나갔다라기보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근데 상한가에 한 것도 있긴 있어요. 서원이 아침에 요거는 13%에서 시작했다가 바로 안 갔어요. 13%에 시작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근데 장 막판에 속이더라고요. 이제 폭락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끝에 가서 더 감아 올리더라고요.
근데 서원은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테마주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많이 가면 좋은데 시장에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딱 한 종목만 올려보내더라. 그 테마주가 이낙연 테마주가 뭐 그 중에서 상한가 여러 개 나오면 몇 종목 상한가 나오고 뒤에 뭐 후발주자들 막 같이 막 준상한가 나오면서 급등하면 참 좋은데 나머지는 들었다 놨다만 하고 꼭 한 종목씩만 요즘에 보통 그렇죠. 그것만 날려서 보내더라. 여기서도 그랬어요. 서원 혼자 상한가 보내고요. 아침에 점 상한가로 시작했던 부국철강은 그대로 음봉으로 끝나요. 물론 이제 전일 대비 15% 급등하긴 했지만 시초가 대비 장대 음봉이죠. 근데 보시면 이게 다 어딘가에 걸리기는 걸려요. 그러니까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한 게 없어요. 엊그제까지도 움직인 게 없다니까요. 이재명 씨가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딱히 여기에 뭐 거래량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 엄청 터졌어요. 2천만 주 나왔어요. 4천원짜리 주식인데 종가는 3,700원이구나. 근데 아무튼 2천만 주 터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오늘 날짜로 그냥 끝난 거면 요즘에 개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뉴스 나왔으니까 제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끝난 거 아니에요? 뉴스 나왔으니까 제로 끝. 그래서 폭락한 거 아니냐. 아마 수많은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부국철강도 그렇고 남선알루미늄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이 종목은 있습니다. 저항이. 그래서 그대로 음봉으로 끝났는데 거래량이 무려 4천만 주예요. 남성 아랫꼬리 이거 다 있죠. 이거는 거래가 별로 없죠. 얘는 약간 특이 체질이에요. 별로다 그죠? 네, 특이 체질. 그 다음에 주연테크 동전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동전주 하나 얘기를 할 게 하나 있는데 주연테크는 패스. 네. 몇 가지만 요까지만 얘기하죠. 종목 뒤에 더 할 게 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오버한 것도 있어요. 범위한 건요. 혼자서 마이너스 4%까지 가더라고요. 그죠? 네, 이상하죠, 그죠? 네, 구경지에는 네. 굳이? 그쵸? 너무 세요, 그죠? 조국 전장만 관련주 화천기계 이거는 그럴만도해요. 네. 이거는 그렇다고요. 한동훈 테마주 오파스넷 마이너스 4% 거래가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오파스넷 그리고 그 노을 있죠, 노을 이거 되게 위험해요. 세력이 물량을 잡은 거면은 차트가 바뀔 테니까 나중에 또 보고 얘기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거 안 좋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오늘 급등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못 가지? 부국철강 왜 이러지? 남성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죠? 주연테크 아까 뭐 남아토건 다 이럴 거 아니야? 왜 이래? 남아산업도 오늘 이렇게 해놨거든요. 참 안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사람들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보세요. 뭐냐면 아까 우리 형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닥 말고 코스피 거래량 기준으로 1위부터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거래량 기준이에요. 코스피에는 대형주가 많으니까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하면은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 3위가 누구죠? 서원, 4위가 남선알루미늄, 5위가 부국철강, 그 다음에 여기 10위 요것도 이낙연 씨 테마주거든요. 네. 대창은 이낙연 테마주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서원이 갈 때 따라가는 구리 관련주라서 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G 글로벌은 누구죠? 김동현. 자, 여기까지 해서 13위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1위하고 2위가 누구예요? ETF니까 제외. 6, 7위 레버리지 요거죠? 제외 ETF. 9번이 누구예요? 인버스 ETF죠? 여기 12번도 ETF.
그럼 13개 중에서 ETF 6개 제하면 7개. 7개 중에 대선주가 몇 개? 6개. 그럼 이게 뭐예요? 세력이 나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저기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가시죠? 네. 이거면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지, 네. 돈이 나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잘 참고해서 다음 주에 추석 전이라고 해서 주식 안 사지 마시고 잘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한번 초이스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해가시죠? 쉽죠?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깔끔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왜 안 보냐면 코스닥에는 오늘 거래 나온 거 많아요. 이 중에 다 숨어 있는데 네, 코스피가 눈에 확 띄길래 이쪽에서 얘기해드릴게요. 뭐 거래 대금으로 해도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영풍제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치여요. 그래도 저기 보면 남선알루미늄, 구국철강, 서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하고 ETF를 제외하면 남선알루미늄이 1등이에요 거의. 구국철강하고 서원이 2, 3등이고 맞잖아요. 여기 뭐 삼성전자는 어떻게 비교를 해? 거래대금을 그죠? 네. 그래 따지면 거래대금 쪽에서도 개별주에 대한 다른 대형주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큰 겁니다 이거. 돈이 들어왔다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김동현씨 테마주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PM풍년이 차트를 참 잘 만들어놨다.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지만 종목 망가질까봐 내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 못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늘 얘기는 했어요. PM풍년 막 이러면서, 그죠? 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 원래 무료 추천 안 하니까. 제가 또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것도 정직하죠, 그죠? 네. 추천 안 했는데 뭐 추천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건 안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PM풍년이 아까 중간에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었지만 이 종목이 상한가 갑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뭐예요? 대량거래죠. 대량거래요. 여기가 전고점인데 여기 매물대 되게 세거든요. 이게 상한가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대량거래를 쏟으면서 상한가 갔어요.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상한가 갔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 다음날 무조건 또 추가 급등이 보장되진 않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또 추가 급등하겠죠? 그거는 몰라요. 100% 그건 확신 못합니다. 요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잘 끝났는데 김동현씨 테마주도 아까 그 이낙연 테마주의 서원처럼 딱 요거 하나 상한가 갔어요. 딱 하나. 어제 얘기해드렸던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라고 했던 SG글로벌은 장중에 잠시만요. 이것도 오늘 급등했어요, 그죠? 어제 이거 제 설명 듣고서 아침에 한번 노려보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PM풍년은 아침에 뭐 붕 떠서 출발했죠? 11%. 근데 SG글로벌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3%밖에 안 떴어요. 아침에 이거 들어갔으면 10% 이상 수익 났겠다. 단타를 쳐도,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거래가 제법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 매물대가 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10%는 남기고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메론 어제 얘기하지 않았었나? 이것도 이제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비하면 많이 나왔어요. 장중에 이제 12%까지 오르긴 했었지만 끝날 때는 뭐 거의 다 빠졌죠. 최근에 한 게 뭐 없잖아요. 3개월, 6개월 아니 올해 들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도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주일, 한 달 누워 계셔 보세요. 병나요, 그죠? 특히 활동적인 분들 있죠. 그분들 일주일만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병납니다. 그리고 환자도 그죠?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욕창이라고 있죠. 욕창 말이야. 이 주식도 3개월, 6개월 이상 아무런 그거 없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급등하면 여기도 사지 마비 와요. 몸이 굳어가지고 마비라기보다 경직돼 있죠. 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뻣뻣해가지고 풀어야 된다. 바로 못 가요. 대부분. 자동차도 이제 몇 달 오랫동안 세워놓으면은 시동 안 걸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죠? 네,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씨 테마주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낙연씨 테마주도 한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경직돼 있었으니까 그걸 깨우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가 적당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동현 씨,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낮에 우리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낙연 씨 테마주의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말을 너무 좀 신중하게 한다. 네? 너무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대선 후보들이 말 한마디 이렇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도 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화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안철수 씨. 도대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 할 것 같아. 말투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고요,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왠지 할 것 같은 그런 말투.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양반이 한마디 하면은 막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간을 보니라고 막 테마주가 다 망가졌지만, 근데 이낙연 씨도 좀 그래요. 말을 세게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별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랫동안 좀 쉬고 있었고, 아까 남아토건이나 남선아민님 다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다 쉬고 있었어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쉬면 경직돼 있어서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진양폴리.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다 팔았지만 오늘 아침에 밑골 달고 다시 올라갔죠? 플러스 2%. 여기는 이제 몸이 풀린 거예요. 이제 진양산업 오늘 6% 올라갔어요. 준비를 딱 해놓으니까 갑시다 우리도. 나는 오세훈 일세 이러면서 쫙 가자. 진양폴리보다 또 진양산업이 잘 갑니다.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요. 진양화학 살짝.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보시면 3개월 동안 한 게 크게 없죠. 그러니까 제일 잘 돼 있는 게 진양폴리였고요. 잘해놨잖아요. 6개월 동안도 잘해놨고 3개월 동안은 더 잘해놨고, 진양산업도 그쵸? 진양폴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놓은 거 준비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진양홀딩스는 못 가죠. 뭔가 애매해. 그죠?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 혼자 떨어졌어요. 진양홀딩스 사신 분들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요. 김동현 씨 테마주가 몇 개 없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아까 우리 형들한테 낮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동현 씨 테마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늘어나려면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뭐 본인이 이제 흑수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진짜 자수성 가신 분인데, 상고도 나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분 고향이 그 어디냐면 충북 음성이에요. 네. 충북 음성 하면은 몇 년 전에 한 5년, 6년, 7년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인가, 하당리, 하여튼 뭐 그 근처예요. 원남면까지 내 기억이 나요. 그쪽이 고향이에요. 청주에서 충주 넘어가는 길목. 그쪽 그 반기문 씨가 그때 유럽 대선 후보였거든요. 6년 전에, 6년 7년 전에. 그때 그래서 충북 음성에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고속도로도 막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쪽에 있는 기업들 많이 갔거든요. 테마주로. 김동현 씨 고향도 충북 음성인데 이쪽으로 만약에 붙을 수도 있다. 그 기업들이 이분이 뭐 특정 고등학교나 특정 대학교나 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역 쪽에 게 뭐가 갈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쭉 보니까 뭐가 갔냐면 CCS, 이게 동전주예요. 원래 최근에 500원이었는데 오늘 1000원까지 왔거든요. CCS가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자본 감소라고도 돼 있고 몇 년 동안 푹 쉬었죠, 그죠? 네. 푹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CCS가 뭐냐면 충북방송, 여기 충북 사시는 분들 아시겠네요, 그죠? 충북방송, CCS 충북방송이라고 이제 유성 케이블 TV 뭐 그런 거예요. 여기 옛날에 여기 보이세요? 거래액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막 날아갔잖아요. 여기 뭐 470원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4,000원 가 있죠?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수혜주였어요.
충청도에 있는 기업이라고 엄청 닮았죠. 그래서 반기문 씨가 출마 포기 그래가지고 쩌망한 까먹고 막 이제 그 것이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잘 갔었어. 근데 이게 오늘 급등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 김동현 테마주인데요. 그러면서 이거하고 윈 하이텍이 여기 보시면 최근에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죠. 이게 저희 방에서 작년 6월달 저희 단톡방에서 이게 추천 나갔던 종목이에요. 김동현으로 작년 6월 15일날. 저는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김동현 테마주냐면 그 윈 하이텍의 본사가 어딨냐. 자, 윈 하이텍이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여기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이 어디냐면은 저기 중부고속도로 아시죠? 중부고속도로 일죽에서 그 청주 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고기가 지나가는 고기가 여기 음성군 삼성면입니다. 그 옛날 대소 지금 이름 바뀌었나? 대소 IC? 음성 IC에 대소 IC 이름 중간에 바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일대 잘 알죠? 6년 전 7년 전에 내 이것 때문에 충북 음성을 갔었거든. 그쪽에 있는 기업들 뭐 있나 드라이브 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움직이더라니까. 뭘로요? 김동현 씨.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에요. 이 정도면은 전체 상장 주식 수의 3분의 1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 그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죠.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대선주들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급락을 해서 또 추석 전에 아니면 추석 끝나고 와서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의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쪽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어디에? 대선 테마주에 불 붙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낙연 씨 테마주 오늘 보면 대부분 운봉 맞았으니까 되게 비참하게 끝난 것 같지만 거래량으로 보면은 코스피 상위에 다 잡고 있죠, 그죠? 저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매물대를 뭐 소화를 했든 매집을 했든 개미를 내쫓았든 뭐 했든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저렇게 많이 나오죠. 왜 주식 전문가들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 강조할까요?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요. 이거는 못 속여요. 경제 지표 막 통계자료 요즘에 뭐 통계자료 뭐 조작했느니 많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못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물동량. 화물차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있죠? 그거 못 속여요. 그리고 옛날에 그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마디 했잖아요. 자기도 중국 통계 안 믿는다고. 중국의 경제 최고 그 책임자가 그 얘기했다니까. 자기도 안 믿는다고. 자기는 중국 통계 누가 믿냐. 자기가 믿는 거는 따로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물 운송량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량. 경제가 막 좋다 그랬는데 전기 사용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그런 거. 네. 주식시장에서 뭐예요, 그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무슨? 그래서 아까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는 앞으로도 이제 좋게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김동현 씨 관련주들은 처음에 맨날 종목 맨날 PM 풍년 얘기할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충북 음성과 관련된 그분 고향이거든요. 네, 그쪽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김동현 씨가 고향에서 뭐 딱히 뭐 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향이니까 가는 거죠. 충북 충주에 뭐 그쪽에 상장돼 있는 기업도 있고요. 충북 음성군 소이면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게 누구더라? 삼위각기하고 스펙코하고 같이 있어요. 충북 음성군에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뭐 세부 AMC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옛날에 저기 팀스라고 이름을 CDG로 바꿨는데 옛날에 그게 충북 음성군 강동면이라고 있어요. 장호원 아시죠? 장호원은 잘 아시잖아요. 장호원 복숭아 유명하고 막 그런데
장원 그 다리 하나 건너가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이거든요. 거기 복숭아 유명해요. 뭐더라? 햇살인가? 햇살에 들어보셔서 마트 가서 보시면 많이 봤을 텐데 햇살의 복숭아 음성 건데 거기서 많이 나와요. 잘 알죠? 그때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 시리즈는 오늘 안 올라왔어요. 스펙코도 안 올라왔고 3위학교도 오늘 올라온 거 전혀 없는데 그냥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보성 파워텍도 이제 약간 그쪽에 있고. 네. 회사 많아요. 음성군하고 음성군 그 삼성면하고 어디야 금왕읍 대소면 그쪽에 많아요. 고속도로가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김동윤씨 테마주도 종목수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하게 세력이 이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주는 또 우리 방에서 또 자신 있게 잘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앞으로도 이제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기 뭐예요?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걸 쭉 얘기해 드렸으니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이제 그 정치 관련된 뉴스가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요. 그래요. 사건 사고가 터지면 대선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니 사건 사고가 터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사이.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분당하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막 되게 서로 양보 안 하고 막 치열하게 싸워요. 6년 전, 7년 전에 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있을 때도 그때 그 새누리당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무지하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 당시에도 30몇 명이 왜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때 국회에서 탄핵 올라가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는 이제 보수 쪽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6년 전, 7년 정확하게 2016년, 2017년 사이에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되게 어려웠어요. 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한다고 우리나라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 당시에 수익 낼 수 있었던 게 누구냐? 테마주였어요. 아까 반기문 테마주, 그 당시 이재명 테마주 뭐 이런 거, 문재인 테마주, 그다음 유승민 테마주, 그걸로 그때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흐름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제 좀 아픈 얘기지만 상대편한테는 그게 호재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때도 그래서 많이 갔어요. 네. 그때 안희정씨 테마주도 많이 갔어요. 근데 진짜 많이 갔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항상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공개 방송도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 한번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 게 있으면 꼭 사시고 팔 게 있으면 잘 파세요. 음봉 나왔다고 놀라지들 마시고 세력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쵸? 네네. 자, 아무튼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뒤에 김 실장이 오늘도 그 집안에 또 일이 뭐 아직도 정리가 안 되셨나봐요. 그래서 저녁 방송 오늘도 아직 못 하실 것 같더라고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이제 가을이니까 어디 좋은데 또 가서 바람 좀 쐬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